이제부터는 결국 당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꽤 중요할 텐데요. 오늘 송영길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를 했고 제가 추천서를 부여를 했습니다.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분열됐을 때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민주화 공간에 또 양김이 분열 조짐을 보임으로써 12.12 쿠데타와 5.17 광주 학살을 막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습니다. 저희들은 원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개개인을 넘어서 우리 민주당에 주어진 소명입니다. 송 대표는 딱 잘라 선을 긋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당이 분열했을 때 과거 사례를 들면서 쿠데타가 일어났었다. 근데 이 발언 꽤 수위가 높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절박하게 이번 그 경선 결과를 수용해야 된다.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뭐 쿠데타 그 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런데 이제 이 논란이 쉽게 좀 그 잠재워지기 어려운 것이 그 이 뭐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모수를 그렇게 줄이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당내 합의가 아직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. 더더군다나 그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걸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부 당원이나 이런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후보로 과연 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싹 터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해낸다라면 말 그대로 송 대표가 얘기한 원팀을 꾸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이 당내 어떤 합의기구나 논의기구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야 아마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렇게 일단 일축을 했어도 선을 그었어도 이 발언 한마디로는 잠재우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. 송 대표가 오늘 쿠데타 발언까지 얘기하면서 이 그 원팀을 이뤄야 된다고 강조를 했지만 오늘 20명의 당내 국회의원이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엊그제 그 경선 결과에 그런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의 어떤 논란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지층의 분열로 더 확대될 것인지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기폭제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검찰에 출두한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이것이 이재명 지사와 상관이 없다. 이건 김만배 또는 유동규 그 두 사람의 어떤 일탈이었다. 이렇게 뭐 일단락이 된다라면 일단락이 되고 그걸 국민들이 수용을 한다라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서 뭐 일단락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된다라면 아마 이런 당내 내홍은 쉽사리 가라앉기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어떨까요? 오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상식과 원칙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 잘 처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. 우리 국민과 당원들께서 길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. 이재명 후보, 이제는 지사 아니라 후보라고 저희가 부르겠습니다.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냈는데요. 이송훈 변호사님. 그런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걸 축하한다. 청와대 이 메시지를 또 이재명 캠프에서는 많이 강조하더라고요. 청와대도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인정했다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게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이번 대선 후보 경선 결정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 또는 당헌 당규 해석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이고요. 실제 후보 교체론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싶고요. 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전혀 밝혀진 거라든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이게 법원으로 이 가처분을 통해서 이 재판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법원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당헌당규 해석과 관련해서도 당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위법이라고 명백하지 않는 한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면 사건이 빨리 일단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 김조혁 국장, 앞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 좀 취재하셨었잖아요. 그러면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정말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결선 투표를 간다면 지금 이 흐름, 이낙연 대 이재명 흐름, 이낙연 대반전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? 그야말로 이제 가정에 기초한 질문인데 저는 결선 투표 못 갈 거라고 봐요.
기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. 예. 아까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하잖아요. 국민과 당원이 잘 처리해 줄 거로 믿습니다. 뭐 당에서 알아서 결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대놓고 당 분열식 구태타가 발생한다. 그리고 내가 지금 당선자 이거 인정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줬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결선 투표 가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번에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받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당이 쪼개지는 각오를 하기 전에는 결선 투표 갈 수 없을 것이고 근데 만약에 가정의 전제에서 예. 결선 투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? 만약에 지금대로 이런 분위기대로 계속 소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대장동에서라는 것들이 점점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표를 한다면 아 이거 이 후보가 우리가 뽑아놨다가 나중에 본선에서 질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불안감을 줄 거 아니에요. 위기감이 더 커질 수 있다. 그럼요. 그러면 이번에 뭐 28대 62라는 깜짝 놀랄 그런 수치가 입증해 보이듯이 바뀔 수도 있죠. 그거는 뭐 어떻게 알겠어요, 그거를. 알겠습니다. 현실적으로 김정일 국장 말씀처럼 당의 결정을 뒤집기가 불가능한 의견이 꽤 나오는데요. 여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민주당이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이 룰과 관한 이의 제기가 있고 그걸 후보들이 다 합의하여 이 조항을 바꿨다면 그러면 달리 해석할 수 있죠. 경선 출발하고 나서 나온 이야기라서 이거는 이제 결과가 뒤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제 정치적 선택이 남은 거죠. 여기서 어떻게 뒤집습니까? 이거는 불가능합니다.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를 얘기고 앞에서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다. 저렇게 분석했는데요. 이낙연 전 대표 측의 향후 선택도 꽤 궁금합니다. 그런데 화면을 한번 이현정 의원님 같이 만나볼까요? 무효표의 당사자들이잖아요. 정세균, 김두관 두 후보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. 뭐 느낌으로는 이재명 후보 쪽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당 대표나 또 선관위가 일단 인정했기 때문에 뭐 두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 선거 결과에 대해 인정을 할 겁니다. 자, 근데 이제 아까 김어준 씨가 이야기한 정치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97년도 선거 때 보면 그때 이회창, 이인재 이 경선 불복 사태가 있었죠. 예. 근데 선거 결과가 어땠습니까? 정말 50몇만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검찰 수사를 했는데 뭐 별다른 게 나온 게 없다. 만약에 뭐 거의 이재명 후보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후보로서의 어떤 탄력을 받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가 어떤 식이든지 이재명 후보와 연관성이 있는 사실들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그때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? 왜냐? 지금 뭐 법적으로 보면 후보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. 그런데 선거 기사라는 게 결과 앞에 놓고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럼 당내에서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? 많이 또 흔들 수 있는 세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예전에 아시겠지만 후보 단일화와 같이 그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는 지금 다 전제는 그렇습니다. 다 전제는 대장동과 이재명 후보는 관계없다. 이 전제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다 인정돼야 된다는 게 이 전제예요. 예. 근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연관성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죠. 그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. 이제 그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생물이듯이 수사도 생물입니다. 수사라는 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. 예.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 생물에 대한 움직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?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. 일단 지금 경선은 끝났지 않습니까? 보통 일반적으로 경선이 끝나면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해가지고 당선된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크게 올라서 본선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선거의 어떤 사례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였던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결과가 크게 뒤집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1차와 2차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 과반을 넘기면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조성을 했다가 막바지에 그 절반 이낙연 후보가 득표한 거에 절반도 득표를 못했거든요. 이것 때문에 다 간신히 턱걸이로 후보는 됐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이 본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또 상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 내용은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조기에 수습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구장 처장이 언급을 해주셔서 다음 주제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경선 내홍, 후폭풍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.
어제 경선에서 이제 저희가 꼭 주목해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.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.